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추석 특집으로 모처럼 문과가 아닌 이과에 계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저희 대부분 문과고요. 이과 교수님이 나오신 거는 저희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의사분들 빼시고. 네. 경남대학교 공대 환경에너지공학과의 유재용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 유 교수님은요, 김태우 블랙리스트,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 대해서 산하기관에, 이 정권이 환경부 산하기관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내가 꼽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사람을 쫓아내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유 교수님이 또 본의 아니게 큰 피해를 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유 교수님이 적임자인데 불구하고 이제 자기들이 위에서 한 명을 찍어가 그렇죠. 낙하산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배제된 그런 일을 겪었었습니다. 예. 자, 유 교수님 14개월 동안이나 고생을 하시고 검찰도 갔다 오시고 했다는데요. 예. 오늘 유 교수님이 나오신 문제는 유 교수님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에서 과거 정권에 이런 식으로 낙하산,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등을 가지고 엄청난 처벌을 하고 또 그것이 촛불 집회의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집권한 정권이 자기들도 또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이 반복을 했다는 거죠.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예. 거죠. 그래서 조국이 부패를 척결한다고 칼질을 해놓고는 또 자기가 지금 부패 가족이 온상이고 자기가 온상인데 그럼에도 법무장관이 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어떻게 보면 유사한 일이 유 교수님한테도 벌어졌습니다. 자, 유 교수님 먼저 유 교수님이 겪었던 그 일들을 조금 좀 이렇게 처음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시간이 좀 충분히 있습니까? 네, 충분히 있습니다. 예. 기존의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김태우 수사관님 폭로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는 보면 주로 나왔던 게 이제 기존에 그렇게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 정치 성향을 좀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 사람들 문제 쫓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하고 몇몇 경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전 정권 임명된 사람이 새로 임명하는 단계에서 이번 정권에서 이제 그런 조금 블랙리스트 비슷하게 그렇게 했지 않았나. 이제 저는 그렇게 보거든.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작년, 그렇게 18년 4월입니다. 4월 달에. 4월 달에 이제 공고를 내고, 그 당시에 이제 지원을 했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기술본부장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그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환경산업기술원에. 그럼 환경산업기술원이 어떤 데고, 여기에 기술본부장 역할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산업기술은 좀 기술본부장 같은 경우는, 원장 밑에 임원으로 있지만은,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을 하는, 선두, 진두주의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기술, 대한민국의 환경기술 개발하는 메카죠, 그 기관이. 지금 보면 그 당시에 또 보면 미세먼지 문제도 지금 있었고. 대통령 후보들이 저희 첫 번째 공약상에 그 당시에는 미세먼지를 막 떠들었거든요. 보면은 작년 봄에는 그렇죠.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을 테니까 거기에 이제 총 진두지휘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대처하는 부분에 핵심적인 자리인데 여기 이제 지원을 하셨죠. 몇 분이 지원하셨습니까? 그때 총 저희 기술본부장에 이제 8명이 지원했죠. 8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서면 심사 통과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 5명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 보고 난 뒤에 또 다시 면접을 통과해가지고 최종 후보자에 올랐으니까 인사검증을 한다고 연락이 또 왔더라고요. 그 면접을 통과해서는 몇 명이 남았습니까? 3명 남았죠. 3명이 남았죠. 3배수로 올라간다고. 3배수로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인사검증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한 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정권이 그랬듯이 환경부만 드러나서 유독 시끄러웠지만 다른 부서도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이 자리에도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사람이 있었겠네요.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된 줄은 몰랐는데
올해 4월에 그래 이제 터지면서 그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하고 예. 그 신미숙 예.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가 예. 그때 이제 기소하고 할 당시에 올해 4월 4일 저도 검찰청 창구인 조사를 검찰청 연락이 왔더라고. 예. 동부시에 예. 가가지고 받으면서 거기 가가지고 검찰청 자료를 보면서 제가 확실히 다 돼 있었구나 싶은 걸 느꼈죠. 거기서. 본인도 어떻게 된지 모르게 좀 억울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이제 소문에는 그건 이제 사실 좀 있었는데 예. 뭐 내정도 인재도 있었는데 사실 뭐 이 정권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할 때 뭐랬습니까? 뭐 기회는 평등하고 가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예. 특권과 반칙 없는 사람 사는 세상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뭐 그래 돼 있어도 저도 뭐 그래서 그 말에 솔직히 저도 좀 지지를 좀 했고요. 그 당시에 예. 했고 믿었었죠. 그래도 뭐 저는 어째 전문성이나 모든 걸 볼 때 설마 그래도 그렇게 하겠냐. 예. 아무리 그래도 설마 하겠냐 생각을 해주고 근데 검찰 조사 받으면서는 확신을 했죠. 다 정해진 대대들이 있었구나. 다 지금 검찰 수사관님도 좀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이래 하시는데 보니까 뭐 교수님 왜 이렇게 교수님 안 뽑는지 몰랐었어요. 한마디가. 예. 그때 참 정말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 예. 어. 자,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이제 3명이 네. 인사 검증만 남겨놓고 결과가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인사검증 올라가고 난 뒤에 아마 6월 말 7월 초쯤 됐을 거예요. 작년 6월 말 7월 초쯤 돼가지고 한 사람이 그렇게 뭐 내정됐다. 그 당시는 몰랐죠. 내정됐다. 그 사람이 확실은 몰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음주운전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뭐 인사검증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 그런 소문이 좀 돌고 그게 이제 기술을 내보셔서 소문이 많이 나서 저도 이제 그걸 알게 됐죠. 예. 그래서 2사람이 남게 되었죠. 저하고 예. 2사람 남았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기술본부장하고 안전본부장 2명을 동시에 공모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임명을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사업본부장 동시에 했는데 근데 여기는 임명을 안 해요. 끝까지.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도 계속 기다렸죠. 그래 차일피일 하다가 김연경 장관에서 조명래 장관으로 바뀌고 조명래 장관이 11월 13일 날인가 취임을 했거든요. 12월 15일에 지명을 받아가지고 취임을 하고 난 뒤에도 그때 이제 김은경 전 장관이 환경산업 기술을 말하는 공단 다른 데도 공고를 많이 냈어요. 근데 장관이 바뀌면은 이제 일 끝난 줄 알았는데 다른 곳은 또 조명래 장관이 임명을 하더라고요, 다. 얘기만 빼놓고. 그럼 얘기는 안 얘기도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었죠.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해를 넘기고 하면서 이제 갑자기 12월 초, 11월 말 정도 됐는가? 이상한 소문이 막 돌더라고요. 뭐 저희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오니 뭐 이상한 좀 그런 얘기가. 아니, 누구한테 감사를 한단 말입니까? 저한테요. 아니, 그 응모한 사람한테 뭔 감사가 들어옵니까? 제가 환경부에 기술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문제 있는 사람이다. 뒤지겠다. 그걸 뒤지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들렸고 그때는. 그래서 들어오려면 들어온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고 그래서 저희에 대한 소문 도는 게 또 MB 때 그때는 기술은 있어서 제가 5년 근무했습니다. 기술본부에서 바로 모시고 옛날에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업무하면서 그 당시 MB 때 장관 표창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장관 표창 받은 걸 가지고 또 이명박 때 하필 이명박 때 받았냐. 그땐 저한테 결국 받고 안 받는 게 낫다 싶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같이 그 최종 후보로 남았던 2분 중에 교수님 말고 다른 한 분이 어디 자살을 하셨어요? 예. 그건 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그때 11월 말에 이제 저는 이제 감사 있는 얘기가 막 들리고 이상한 얘기가 들리고. 그분은 뭐 하시던 분이었습니까? 그분은 환경부에서 제가 알기로 한 20년 정도 근무했는가 하고 기술으로 와가지고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환경부 공무원 출신이죠. 예. 그럼 공무원 분이면 안정된 삶을 살고 오신 분인데 왜 자살을 갑자기 했습니까?
근데 지금 뭐 안에서 나오는 소문에는 보니까 예, 뭐 소문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소문에는 안에서 좀 노조하고 무슨 관계도 있고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뭐 스트레스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몇몇은 뭐 그 마루 지원을 했노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감사를 간다고 막 압박을 하고 겁을 출린 것처럼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쯤 되면 알았어. 원래 자기들이 선택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죠. A라고 그 사람이 그냥 도저히 봐줄 수 없는 명백한 뭐 음주 그 때문에 인사검증에서 탈락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당신들 둘러리인데 둘러리는 빨리 조용히 사라지지 사라지지 않고 임명 안 하냐 우리 둘 중에 임명 안 하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쪼고 했다고 이제 둘 다한테 양쪽에 겁을 주는 과정에서 마음 약한 사람이 자살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그건 확실하게 제가 뭐 유서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 근데 그 들리던데. 타이밍이 딱 작년 12월에 최종 후보자 가운데 한 명 이게 지금 교수님 그게 아니라 언론 자료나 이런 데서도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 사실 전 연락을 그때 내부에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분이 이렇게 자살하고 난 뒤에 아는 이제 후배들로부터 전화를 좀 받았는데 동료들로부터 이렇게 자살에 딱 한다면서 저도 그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힘들었거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사람이 저도 개성과가 사실 좀 들어온다. 저도 사실 좀 힘이 들었고 굉장히 괴로웠고 그런데 그러다길래 이건 뭐지 좀 싶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뭐 안에 환경부에서는 뭐 전혀 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뭐 많은 그렇게 당연히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유 교수님하고 어쨌든 세 명이 최종적으로 남았는데 한 명은 음주운전 등 결격 사유가 두드러져서 어떻게 안 됐고 내정한 사람은 한 분은 자살을 하셨고 그러면 한 명 남았으면 이제 한 명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시간을 이제 계속 이제 하고 있다 저도 이제 도대체 왜 안 된지 이유를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까? 이거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 알아보고 그래 하는데 도저히 이상하다 그래가 뭐 저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도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분들 좀 아시는 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쪽에서 먼저 알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렇게. 이 교수님 거기 혹시 지원했냐? 어떻게 하시냐고 안테나 높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래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정치 성향을 좀 많이 묻던데 우리 좀 맞으시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맞죠. 저는 그래 얘기가 너무 지나갔습니다. 근데 또 이제 제가 하다가 올 초 돼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제가 인얘기 좀 해서 이정근 들었을 때 뭐라고 했느냐? 공정하고 정의롭고 기회균등하고 이런 세상 만들겠다고 시작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래 지금 하는 이게 뭐냐고. 저도 이제 좀 그래 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좀 잘 받아 부탁 좀 해야 되는데 그 이런 소리를 해보니까 그분들도 전화를 딱 끊어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통화도 하기 힘들고. 그런 얘기 좀 비판하면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되게 싫나 봐요. 그런 게 잘못하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밑으로는 참 조국 딸같이 저런 식으로 공정성이나 기회균등을 파괴하고 그리고 또 위로는 그런 자리들을 공모하는 과정에도 미리 정해놓고 그 사람 밀어주려다가 그 사람이 안 되니까 이제 공모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쪽으로 가는데 눈치도 없이 계속 후보로 남아 있으니까 이제 그 후보 당사자들한테 썩 감사 노원이부터 또 아까 한 자살한 분은 그 안에서 현직 공무원 비슷한 위치에 있으니까 더 아마 압박을 받았을 수 있겠죠. 근데 검찰에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할 때 이때 이제 전모를 이제 좀 아셨겠네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일이 돌아가는 줄도 모르셨습니까? 뭐 좀 도와주도 뭐 믿어줘도 솔직히 믿어줘도 예를 들면 이게 좀 밀만한 뭔가 전문서를 갖춰왔다지 뭔가 돼야 좀 밀어도 되지 전혀 아닌 사람을 이렇게 밀겠나 저는 그런 생각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전혀 아닌 사람을 저렇게 해가지고 설마 그래도 저렇게 하겠나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근데 검찰에 가니까 이제 조사받으면서 이런저런 서류를 제가 봤는데 야 참 이렇게까지 했나
그 처음에 내정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든가요? 컨설팅 업체 대표다고. 예, 컨설팅 업체, 뭐 환경 쪽으로 뭐 컨설팅 업체인데, 뭐 전공 생물을 했다 하고, 뭐 시민단체 활동도 좀 했다 한 얘기는 좀 들리거든. 자세히는 뭐 환경 관련 시민단체 하다가 뭐 환경 컨설팅하고 예. 그러다가 이제 공직자가 되고 뭐 이런 수순을 밟으려 하는 사람 같네요. 그렇죠. 예. 딱 보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볼 때 뭐 이런 것 정도면 청와대에서 이것까지도 납점을 한 것 같아요. 환경부 장관이 납점하겠습니까? 어떻게 봐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얘기가 되나노 서로 얘기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려고. 장관이 했든 어떻게 했든 서로 얘기가 좀 되나노 예.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럼 이제 공무는 없는 걸로 한다. 당신도 탈락했다. 연락이 왔습니까? 예. 언제 왔습니까? 사실 제가 이거는 제보라고 문제시하게 된 게 솔직히 너무 자존심 상해서. 예. 하긴 올해 6월 11일인가 아마 11일인가 메일 보냈어요. 저한테 메일 보냈는데 그러니까 탈락 14개월만 연락을 받은 거지 지원하고 난 뒤에 탈락의 메일을 보내면서 탈락 사유가 면접 두 가지입니다. 탈락 사유 면접 시험 부적합 그리고 기술은 업무 부적합이에요. 두 가지. 그걸 보는 순간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탈락하고 새로 공부를 했으면 제가 그냥 이거 그냥 묻었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뭐 대학에 이래 근무한 학생들 가리키면서 안 그렇습니까? 뭐 이런 일 있으면 그냥 막 아이고 똥 데려봤어 무술편 데려봐야지 이런 얘기 하지 그냥 뭐 묻어버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제 이력에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오점을 남기기 쉽지 않더라는 거죠. 지금 그 탈락 사유는 계속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환경부에도 남은 그 기관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보십시오. 면접 시험과 기술은 업무 부적합 이렇게 돼 있네요. 예.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면접 시험을 통과했다고 자기네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지 않습니까? 면접 시험 통과해가지고 최종 후보 올린다고 인사검증으로. 근데 면접 시험 부적합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또 통보를 갖다가 면접 시험은 작년 5월인데 올해 6월 달에 1년 1개월 만에 5월 달에 면접 시험 통과 저거 메일 보냈거든요. 그런데 1년 1개월 지나가지고 다시 면접 시험 부적합하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기술 업무 같은 경우에도 안에 임원 추천 우리 규정에 보면 서면심사하고 뭐 서면심사하고 면접심사인가 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평가 쓰시기 보면은 기술 업무 전문성 다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기서 평가가 다 올라왔으면 기술 업무다든 전문성은 다 통과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예. 최종적으로 단계까지는 다 이거고. 그래서 3명 올라갔으면 3명 중에 누구를 골라도 이제 문제 없는 거고, 한 명은 인사 검증에서 실패했으니까 그건 도리 없는 거고. 그렇죠. 나머지 2명 중에는 A를 고르든 B를 고르든 둘 다 업무 능력에서는 하자가 없다라는 걸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보내왔길래, 그것도 기술은 제가 전문위원으로 좀 본부장 모시고 바로 밑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한 사람한테. 그쪽 출신이라면서요. 그럼 이제 제가 한 이틀 뒤에 기술은 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술에 제가 모 처장을 만났죠. 이 누구 아이디어냐고 도대체 이렇게 잔인하게 도대체 이제 있으려고 하는데 이거 왜 보내냐 그러고 이건 어쩜 남기 싫다 왜 이거 저희 그 인사부처에 이걸 보내 공무원 아니냐 일종의 왜 내한테 그런 걸 남기냐 난 바르고 싶다 이거 그러면은 차라리 다른 탈락 사유를 대라 난 이 사유는 못 받아들인다 그럼 너가 면접 통과 때 메일 보내놓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저 정보 공개 청구라지 마 이런 거 하겠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가 너무 또 너무 많이 얘기하면은 뭐 밑에 제 후배들도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일거리 많거든. 저도 그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공직에 있으면 그래서 막 그것도 좀 신경이 쓰여서 그냥 원장한테 한마디 쓰는 거로 제가 그냥 한마디 하겠다고 그래가 그 답장을 썼습니다. 그래 쓰면서 원장한테 전달해가지고 원장 이름으로 해가지고 같이 하면서 행정적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었기를 바란다. 그러고 이런 메일 보내게 돼서 저 동료 후배 선배들 참 미안한 생각 답장을 제가 하나 보냈죠. 가만히 안 있겠다.
조금 그런 의도를 담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라고 예. 연락이 왔습니까?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깔아 뭉개버렸어요. 네, 까는 문제부터. 그래서 참 사람을 제가 너무 화가 나도 그러면 적어도 제가 그 건물내 그 출신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교수 가시기 전에 거기 계시다가 교수로 가신 거예요? 거기 근무하다가 제가 한국 원자력 연구원 가가지고 갔다가, 한 예. 5년 근무하다가 하다가 다시 교수로 학교로 오셨구나. 갔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뭐 가고 난 뒤에도 저 얘기 발길을 끄는 게 아니고 계속 무슨 뭐 평가를 한다든지 뭐 하는 그럼요. 예, 그것으로 취업을 연결된 계속 일이 해왔거든요. 많은 예, 관계였던데. 예. 근데 그걸 갖다 저는 이제 그 정도 보내면은 막 사실 이렇다 해가지고 전화 한 통화 정도 올 줄 알았어요. 아는 예, 사람들 예. 통해가지고 막 예. 이해해라는 식으로. 근데 그걸 탁 깔아뭉개더라고요. 25년 동안 환경기술 분야에서 일하셨다면서요, 총. 제가 지금 학부도 환경공학으로 전공을 시작을 졸업하고 유학도 갔다 오시고. 대학원 하고 미국 유학 갔다가 일본에서 또 연구소에서 근무 좀 하다가 예. 하긴 환경 쪽 하는데 막 계속 지금 뭐 대학 입학 때부터 해가지고 그쪽 일을 해오고 있죠 지금. 예. 예, 그런데 그래서 왜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차라리 이럴 바에야 과거 정권 같으면 예. 뭐 초기 단계에 예. 또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이나 이럴 때는 막 정해진 사람이 있다. 예. 막 응모 이번에 뭐 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렇지. 차라리 그랬으면 낫죠. 보통 그렇게 옛날에는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절대 아무도 둘레리를 안 쓰죠. 공모를 해도 그게 형식이고, 예. 그 다음에 뭐 아예 뭐 영 아닌 사람을 주최 측에서 그냥 둘레리 한둘 세웠다가 네. 뭐 둘레리들은 그냥 이름 한번 얹어주는 걸로 만족하고 네. 그렇게 보통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마치 진짜로 게임을 하는 것처럼 오래 몰아가면서 자기들이 정해진 사람이 엉뚱한 데서 탈락하니까 저 남은 두 사람한테 또 화풀이를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자살까지도 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참 의문이에요. 그게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가니까. 자기들이 공정하다라는 걸 그렇게 그러지 않으면서 위선적으로 공정하다라는 걸 보이려고 이렇게 쇼를 했을까요? 그 지금 제가 생각하면 그 앞에다가 그냥 공정, 예. 공평, 정의 앞에다가 한마디 더 붙여야 될 거예요. 형용사를. 뭐를? 선택적 공정이다. 선택적 공정이다. 선택적 공정이고 선택적 예. 정의고 예. 선택적 공평이다. 예. 하기는 그냥 이 진보 보수라고 할 때 저도 약간 진보 성향을 좀 가지고 있었지만은 막연하게 그냥 사람 보고 진보는 아니거든요. 하긴 좀 약자를 조금 더 뭐 대변해서 네. 약자를 좀 신경 쓰인다. 네. 그런 게 진보적인 생각 자신의 아닙니까? 가치관 속에서 그렇죠. 가치관 속에서 진보지. 무작정 뭐 문재인이 어떻다 사람들 그 사람 뭐 진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정이라든지 공평한 정의를 다 포장해가지고 예. 그지 볼 때는 모든 국민들한테 할 뜻이 해나누고 알고 보면은 자기들만의 자기 선택된 사람들만의 한테만 공정 정의 이 말이 아닌가.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 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자로 살아왔고 뭐 정치권에 몸을 딴 적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없죠. 예, 전혀. 다만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진보적인 가치를 좀 가지고 예. 지난 정권도 좀 좋다고 생각했는데 예, 예. 근데 쭉 겪어보니까 예. 뭐 문 정권에 대해서 전혀 앙심을 풀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오히려 뭐 찬성할 지지했죠. 떴을 때 예. 지지를 한 많이 사람조차도 지지했죠. 예. 지금 이런 이 구체적인 과정에서 자신들이 정해놓고 짜고 치는 판에 걸림돌이 된다고 얘가 예. 그렇게 지금 이 불쾌하고 자존심 상하는 식으로 깔아뭉개는 이런 부분을 보였는데요. 근데 보통 이쯤 되면 이제 막 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나 막 이런 테크니션들은 이 테크노크라트들은 빠지는데 조용히. 네. 또 그래도 욱하는 성질이 좀 계셔가지고 예. 지난 이 14개월 동안의 이런 불쾌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문재인, 노영민, 김조원 민정수석이네요. 예,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바뀐 양반이네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김외수 인사수석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A4 용지 15장 분량의 편지를 보내셨다면서요. 예. 어떤 생각으로 편지를 보내게 되셨습니까?
이제 정치 사찰, 11월 달에 이제 저희들 정치성 조사하고 했던 그때 제가 이제 기술은 업무하고 면접 시험이 부족한 그건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고 차라리 다른 그냥 막 사유를 줬으면은 뭐 받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도저히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 또 못 받아들이는 게 저희에 대한 뒷조사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보면은 이 사람이 보수인데 진보로 얼굴을 색칠하고 이번에 이걸 한 자리 하려고 했다 하는 그런 카멜론으로. 예. 이건 제가 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진보였거든요. 예. 저는 진보였고 사실은 제가 좀 예답이지만은 이제 제 고향이 부산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 뭐 부모님 장인 장모님들 다 부산에 이렇게 계시는데 선거 때 앞에 때부터 문정권하고 뭐 이거 저희 장인 장모님 모두 보수적이라 가지고 끊어 가지고 뭐 이래 모이고 하면은 서로 막 좀 트러블 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사람은 원래 보수인 사람인데 진보로 분칠했다. 너무 사람을 갖다가 이거 어떻게 보는지 이 자리 하나 하려고 그런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지 자기 정치적인 색깔까지도 포장해서 얼마나 안 그렇습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제가요. 그래서 사진을 보내면서 저 노영민 비서실장 그때 다 그 당시에 사실 조직 본부 뭐 그때 문 대통령 선거 때 그때 가가지고 저도 뭐 같이 앉아 같이 밥도 먹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니도 내를 그래 생각하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보냈죠. 정말 이 자리를 하려고 있는 사람밖에 안 보이나 내가. 그리고 이 정권이 탄생인 게 2016년 말에 그렇게 나라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공정 정의를 외치면서 이 정권이 탄생을 했는데 촛불 정권 하는 건데 그 촛불 정권이 자기들만의 정권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 뒤 힘이 없었으면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지 않습니까? 국민을 끌어들였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속았다 싶은 느낌. 예. 자, 한마디 하고 싶더라 도저히 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쭉 겪었던 일을 갖다 보냈죠. 그 내용 보면 특권과 반칙이 없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이 올 거라고 믿었는데 이것이 제가 바라던 나라가 맞나요? 향후 공공기관 인사에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줄과 빽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예, 그 좀 자세히 있었는데 결론은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사실 이 자리가 3년째 공석입니다. 3년째.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공석이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사람 뽑으려 하다 보니 계속 공석인 거죠. 사람이 안 맞고 이번에도 한번 한락했는데 보니까 뭐 인사검증에서 날아가 버리고 하고 되니까. 근데 그런 게 보면 환경하는 사람으로서 볼 때 미세먼지가 어떻고 대기 문제가 어떻고 내시 그렇고 폐기물 문제가 어떻고 얘기를 해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핵심 기술 개발하고 산업 육성에는 그 자리를 갖다가 그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계속 자리를 공수를 내놓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거기다 썼습니다. 원장도 장관도 그렇고 책임물이 된다. 이거 뭐 제가 볼 땐 직무유기다. 이 자리를 말로는 그래서 하면서 있는 자리를 공수를 안 그러면은 일이 필요 없을 정도로 3년 동안 자리를 비워놓을 정도면 없애버리든가. 없애라 이 자리. 필요 없다. 없애고 요즘 우리 애들 시집가기 진짜 힘든데 이 임원 한 사람 두 사람 입을 거이면은 우리 젊은 애들 10명 취직시킨다. 차라리 없애쁘고 애들 취업시켜라 그 예산 가지고. 그 내용 우리 편지 썼죠. 그래서 참 이번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기술자로서 정치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르셨죠. 예. 관심은 조금 가지고 신문 보고 뭐 하면서 겪으니까 좀 어떻습니까? 내가 이게 좀 줄을 좀 더 열심히 안 써서 그런가 이런 생각 들으셨습니까?
그 생각도 없는 건 아니죠. 아, 열심히 더 뛰댕기고 확실히 막 했으면은. 근데 기술을 하는데 뭐 그렇죠. 정책, 사회, 경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분야의 기술자에 무슨 그 정치 진보고 보수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기술 개발하는데. 그래서 뭐 다른 아무나 앉혀도 돼서 전문성이 없는 자리에는 뭐 저것들 백수 건달을 갖다 앉혀도 되는데 그래도 여기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 이런 거는 전문 분야에서 아는 사람들만 아는 자리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죠. 사실 이런 자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예. 뭐 이런 거는 들어봐야 그런 게 있었나 싶은 거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전문적인 자리에 임원 하나 뽑는 걸 가지고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처음에 또 이런 데도 정해진 사람 그 뭐 생물학과 나왔으면 전공도 아니네요. 딱 보면 환경운동하고 뭐 생물학과 나왔으면 그렇죠. 그런 사람을 여기에 꼽는다고 하다가 그 뭐 옛날에 운동권 건달들 음주운전도 하고 술도 많이 먹고 다니다가 사고 냈으니 이제 그게 되면 시끄러울 거니 그거는 뭐 딱 떨어져서 안 되니 그건 이제 안 되면서 문 닫으면 문 닫는데도 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 자리에는 뭐 앞으로 당분간은 막 사람 안 뽑기로 했다 한든지 뭐 그런 말로도 얼마든지 좋게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렇죠. 남아있는 사람들 둘이한테 무슨 감사를 가니 협박을 하고 그중에 한 사람은 한 분은 또 자살을 하고 그분 자살했다 소리 듣고는 굉장히 충격받았겠어요? 충격 좀 받았죠. 소름이 쫙끼치더라고요. 아는 분이었어요? 이름만 아는 잘 사람, 알죠. 잘 아는 분이었어요? 아이고 참. 그래서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교수님 이제 이런 부분이 그래도 언론에도 나오고 좀 보도도 되고 하셨대요. 예.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서 제가 내가 그 김태우 수사관님 공익제보센터 만들고 하면서 그것도 연락을 했고 이제 말씀한 저한테는 몇 달 전에 연락 오셨어요. 소장님께도 연락을 데리고 소장님 연락을 뭐 하겠다 해서 이제 기다렸죠. 계속. 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이 일을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이 정권이 지금 국가의 전문적인 연구원 이건 사실은 아무나 가서 하라고 할 수도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원장도 아니고 기술본부장이라는 임원 하나를 뽑으면서도 이렇게 유별스럽게 네 편 내 편을 가리고 또 방향을 유도해 가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깔굼을 했다면 지금 이번에 뭐 김태우 수사관이 환경부 하나를 주로 자기 출입 부서니까 폭로했겠지만은 나머지 부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공정하게 뽑고 정부가 관여 안 한다니 많은 순준한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들이 또 응모를 했을 거고 그 응모하는 과정에서 이제 말만 공무지 정해놓은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 다른 사람을 둘러리 세우고 또 그리고 탈락시키고 그리고 또 유력한 사람들은 또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의 좌파, 뭐 진보라고 하는 자칭 운동권들이 나라를 끌어가는 방식이에요. 제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국밥집 사장님, 국밥집 부산에 가면 그 국밥집, 돼지국밥집, 뭐 그리고 가끔씩 산에 다니고, 뭐 자칭 시인이고 그런 사람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 거기도 보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가르쳐주고 뭐 점수 조작하고 했습니까? 그렇죠. 신문 기사에 보니까 뭐 그 다 써줬다 하더만 대신. 교수님은 여태까지 참 공부만 하시고 뭐 연구만 하셔가 세상이 이런 줄 잘 모르셨겠네요. 전혀 모른다 하면 나이도 저도 이제 50 넘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알고는 있었죠.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하겠나? 이것을 하겠나? 그래서 제가 청와대 편지 보내면서도 편지가 자기 내용증명이죠. 남겨놓고 싶더라고요. 보내면서도 제 첫 마디 쓴 게 참 나이 50 넘어서도 인생을 좀 살았으면은
막 덮을까 그냥 덮을까 이 덮는 게 맞는지 참 많은 고민을 했다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예. 근데 도저히 그래도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다른 옛날 정부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공정한 정의롭다 하고 국민 얘기를 안 하고 하면은 차라리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이 정부는 탄생하게 된 아마 국민들이 그게 많이 열광했을 거예요. 정의, 공정, 공평하다 예. 하는데 그래 해놔놓고 그럼 과연 이런 말로만 그러면 과연 말로만 하고 뒤로는 이런 장난을 친다는 게 참 저로서 받들이 힘들었죠 그게. 참. 그 답은 왔습니까? 답은 안 왔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락이 와서 청와대 그 보내고 그쪽에서는 또 뭐 민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는지 뭐 그 했던 사람마다 자기들 접수한다고 네. 뭐 접수한다 해놓고 한 달 뭐 아무 연락 없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인 처리 절차를 밟아서 액션 취해야 되니까. 좀 골치 아픈 네. 이런 내용 증명이 왔으니까 그냥 권익위원회에서 보고 너네들이 답해서 적당히 네. 그냥 마무리해라 네. 하고 교수님 좀 지켰겠어요 또. 그렇죠. 저는 이제 앞으로 이거 환경 전공이고 기술하고 뭐 연구 과제도 해야 되고 이거 힘들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제 환경부라고. 그 이제 기왕에 지켰으면 제대로 물면 또 겁을 냅니다. 예. 자, 오늘 맞습니다. 예, 이재용 교수님 모시고요. 이 정권이 얼마나 가식적인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절 잘 예. 보내십시오. 예.